오늘 사업 진행을 맡은 이정혜 샤론로즈 마스터입니다. 네, 다들 유튜브로 연결해서 집에서 또는 차 안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답답하셨죠? 저도 거진 한 달이면 끝날까 이랬던 시간들이 지금 6개월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저도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잃고 잠시 당황했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할까 하다가 대부분 지금 이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화상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신규분들보다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고 또 지속할 수 있을 건가 많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부분 오늘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코로나 이후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뉴노멀에 맞는 사업 방향. 뉴노멀이라는 거는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사업 방향이 어떠한 식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소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무서운 말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We can't go back to normal. 우리는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기, 회귀하기, 평범함으로 그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언론이나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예전에 저희가 했던 사스나 메르스와의 전염병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땐 다 일상으로 복구했거든요. 3개월 정도 지나서 복구를 했고 전 세계적인 확산이기보다는 아시아나 우리나라에 국한됐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처럼 파급력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코로나는 어떠한 상황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죠.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6개월 동안 모든 경제가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습관도 바꾸려 그러면 보통 3개월 정도 100일 정도 하면은 이제 그 이전의 습관보다 이후의 습관이 체득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을 넘어서 6개월, 그리고 아마 코로나가 올 2020은 잠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뉴노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죠. 그래서 혹자들은 앞으로의 그 코로나 이전, 애프터와 비포, BC와 AC로 이 시대는 나눠질 것이다라는 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많은 경제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는 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변화될 거고 또 애터미 사업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며 그런 게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큰 주제로 제가 이제 그동안 스크랩하고 또 듣고 읽었던 것들을 해갖고 큰 주제로 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두드러진 유통의 가장 큰 변화, 이커머스의 급속한 가속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 경제의 변화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유통 분야고 또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돼서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제가 이제 스크랩한 거예요. 소매업의 종말이 오나 미국의 100년 된 기업도 코로나로 쓰러졌다. 여기 보시면 J10하연이라는 그 미국의 그 굉장한 백화점 체인이죠. 얼마 전에 이제 파산 신고를 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이 또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100년 된 백화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100년 된 그 백화점이라는 거대한 유통 기업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이제 기사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도 얼마 전에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그 작년에도 기사를 보시게 되면 줄줄이 롯데마트는 향후 3년 동안 수백 개를 문 닫겠다 그랬죠. 저희 동네 수지에 있는 롯데마트도 문 닫았어요. 문 닫아갖고 다른 데로 넘어갔나 봐요. 리뉴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도 이제 줄줄이 폐업. 제가 이
그 MBC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8년 동안 일했던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겠죠. 캐셔부터 청소원부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내가 나이가 60인데 70인데 어디 가서 일을 하냐 굉장히 막막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쿠팡 같은 거대 이커머스는 코로나 기간 동안 300만 건 가끔가다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붐비는데 하면 배달업인 것 같아요. 다들 부업하시러 쿠팡 배달하러 저녁에 나가셨더라고요. 12시에 용인 물류창고를 가면 뭐 벤치서부터 학원차까지 쫙 된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자정에 배달에 대한 자기 한 수십 건들을 접수를 받아서 새벽 3, 4시까지 돌리는 그러한 부업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거대 이커머스의 또 시작을 또 알리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이렇게 그 이커머스 시장은 거대해지고 가속화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달라진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건요, 우리가 지금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하고 학교 가고가 어떻게 돼요?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으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는 거의 이제 한 6개월 동안 우리가 홈스쿨링 한다 그러면은 학교 한 1년 안 보내면 홈스쿨링 하는 집이구나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지금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로 인해서 우리의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 전에 나온 뉴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근무 형태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도 무기한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구글도 봉쇄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원격 근무를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는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원하는 직원들은 계속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적으로 원격 근무를 허용한 겁니다. 구글도 재택근무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봉쇄 조치가 풀려도 원격 근무와 온라인 행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재택근무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데 모여 근무해야 한다는 기존 상식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모두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입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당수 업무는 원격 근무로 대체해도 차질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I think that COVID brought a massive acceleration, culturally wise, much more than technology wise, to help us change our minds and realize that we can do many things that before we didn't know that they were even possible. IT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가 보편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직장 문화가 갖는 소통의 이점을 들어 반론을 펴고 있지만 재택근무가 갖는 비용 절감 등의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They can save on food, they can save in transportation. So this is something that it works for the environment, it works for the company, it works for people, and it also helps attract talent. 코로나19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다니며 일하는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예, 어떠신가요? 많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미국의 굵직한 그 유니콘 회사들의 지금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작은 업들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일하는 직장이 재택근무로 하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일 타격을 받은 게 자영업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종로나 명동이나 그 다음에 강남이나 일하는 근무지의 사람들이 재택을 하게 되면서 그 근처에 술집, 식당 다 안 되죠.
이제 집에서 다 먹고 쓰는데, 그래서 굉장한 타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택근무가 갔다 온 변화, 지금 이 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왠지 사람들은 만나야지 일을 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고, 만나서 업무를 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해보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능률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이 되네, 더 능률적이네, 사무실 비용도 안 들어가네, 절감이 되네, 효율적이네. 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재택근무가 온라인상으로 되게 되면서 제일 크게 없어지는 게 권위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원탁에 모여갖고 사장이 책상 두드리고 과장이 두드리고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정확하게 실력만이 통하고, 누군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들, 결과로 이제 승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도 이제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교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그 수업 퀄리티가 이제 뾰록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 떨고 있니? 지금 다들. 그래서 오히려 서울 유수의 대학보다도 훨씬 못한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의 수업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등록금 반환해달라 이제 빗발친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 온라인 학습이나 온라인 재택근무가 갖고 오는 앞으로의 사회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2의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의 경험으로는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는 엄마들을 실감을 하셨을 거예요. 학교도 못 가지, 학원도 못 가지. 그 배달업에 제일 많이 나오신 분들이 학원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태권도 학원도 안 와, 막 이러니까 이제 쿠팡 배달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학원도 못 가지, 취미생활도 못 하지, 다 온라인으로. 지금 이 학생도 종이접기 뭐 이걸로 배우고 있죠.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홈스쿨링 상품 판매가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도 온라인으로 하죠. 4월 달에 지금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한 분이 이제 계속 딸 결혼식을 2번을 미뤘어요. 3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러서 4월로 했는데 4월도 끝나지가 않아서 또 6월로 옮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KT가 온라인 결혼식을 시켜줬습니다. 이 온라인 결혼식에 보니까 유튜브로 생중계해서 뒤에서 저희 줌 미팅처럼 다들 이제 축하 인사 보내고, 신랑 엄마, 신부 엄마 이제 등장하셔갖고 덕담하시고, 온라인으로 다 축하금 내고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브 스루를 코로나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례식도 드라이브 스루로 하고, 미국에서는 졸업식도 드라이브 스루로 했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을 채택한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미국, 일본, 스페인 이렇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혹독히 치른 나라들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더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홈코노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 용어로 이제 집은 단순하게 주거의 공간을 넘어서 휴식, 레저, 문화를 즐기는 복합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의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확장됐다는 거를 홈코노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 저도 집에 있으시면서 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집에 안주인으로서 안락하게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그런 목표들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집안에서 막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부딪히게 되잖아요. 아마 이혼율도 높아지고, 좋은 집은 또 출산율이 높아지겠죠.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나쁜 데이터 중 하나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아이들 아동폭력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음과 양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집이라는 주거 공간이 이제 단순히 일하러 나가고 학교 나갈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집이
큰 것보다는 이제는 작은 집으로 더 알짜배기 동네로 옮기는 게 답이겠다 이랬는데 집이 나름대로 크니까요. 각각의 공간에 들어가서 각각의 자율적인 공간을 획득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엔 퍽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검색이 많이 했던 구글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검색 순위에 왔던 달고나 커피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개발을 했고요. 우리도 저기 애터미 커피와 원당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달고나 커피 열풍이 이제 K 음식으로 미국과 유럽에까지 펼쳐졌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집에서 뭔가 즐기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즐기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거리들을 찾는 그러한 검색 순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그 어떤 검색이나 홈코노미 관련의 제품이 매출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것들이 건강기능식품이 기존의 판매량보다 90% 정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해모임도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 운동,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전자책도 많이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기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와 여가 활동, 그 다음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의 검색 순위와 매출이, 이러한 거는 이제 저희의 사업을 할 때도 조금은 유심히 봐야 될, 우리 고객들이 관심 있고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는 가속화되고 집과 학교보다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는 가운데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밀려오죠. 코로나가 끝나면 아마 대량 실업의 상태가 올라올 것이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로 AI, 5G, 뭐 많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은 이 모든 걸 어차피 올 미래였지만 더 2배, 3배 가속화해서 이 미래를 앞당기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앞에 닥치게 된 거죠.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닥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직업시장의 붕괴가 시작이 됐다. CNN에서 3월 달에 실린 기사입니다. 실업자가 과다하게, 그러니까 원치 않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에 본인의 직업을 안정되라고, 제일 첫 번째 이번에 많이 대량 해고당한 데가 어디예요? 여행산업, 항공기. 미국도 얼마 전에 워런 버핏이 항공기 주식 다 팔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경고하다라고, 대한항공 다닌다라고 그러면 좋은 직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직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지금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자발적 단기간에 늘어난 실업자가 71만 명에 육박을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1월에서 4월까지의 실직자는 20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에서 경제활동 인구 2천만이고 그중에 학생이랑 어떤 자영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뺐을 때 1,몇백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실직 상태라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경제에 지금 굉장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를 빨리 알고 감지하는 것도 저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직에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또 저희의 직장과 저희의 직업이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로봇 시대가, 가장 이 로봇에 대한 그 연구와 그 다음에 그것들이 투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활발했대요. 왜 그러냐면 만나야지 일이 되는 일들이 많은데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로봇이 이제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역할론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배달의 민족에서 개발한 로봇이에요.
딜리 타워라고 해서 이 빌딩의 모든 커피와 차 심부름을 얘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시행 연구가 들어갔거든요. 배달의 민족이 사람만 라이더로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친구한테 음식을 집어넣고 그 카페에서 QR코드로 찍히게 되면 몇 층의 이대리한테 아메리카노, 누구한테는 아이스티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빌딩을 탑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몇 달 전, 한두 달 전에 나왔던 기사가 배민과 배달의 민족과 현대 엘리베이터가 손잡고 로봇을 개발한다는 얘기였거든요. 이제 실행화가 바로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로 가장 빨라진 전 세계의 로봇화입니다. 이미 월마트는 뒷마당까지 월마트에서 주문한 것들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고요. 미국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의약품을 배송하는 것들을 로봇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본, 중국, 미국에서 이제 드론 개발들이 시작이 됐고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후로는 이 로봇의 역할이 가장 커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썼지만 그 많은 배달 라이더는 그 배민으로 알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만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00도 벌고 300도 벌고 지금은 가장 많은 배달이 되니까 잘 되는 업종일지 모르지만 배민은 이미 준비하고 있잖아요. 로봇들을. 그래서 서빙 로봇 이런 배달 로봇들이 나오게 되면 그 많은 라이더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장기 불황이 이제 아마 가속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주식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나빠지지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경제와 주가는 반드시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몇 년 장기 불황했대요. 20년이 넘는 저성장 속에서 장기 불황이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어떤 그 주도가 되는 나라들도 이제 장기 불황이 아마 접어들 것이라고 모두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달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의 지표를 한 거 보게 되면 한국이 그나마 이제 선방했네요. 한국은 그나마 코로나를 잘 막아서인지는 몰라도 한 마이너스 1%, 이것도 역성장이죠. 한 번도 IMF 이후 마이너스 성장들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의 역성장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러한 성장률을 예측한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IMF가 얘기하길 아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혹독하게 경제 위기는 닥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닥친 것들은 뭔가요?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당장 서민들은 당장 쓸 돈이 없어요.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예적금 해지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보험 해지율은 물론이고 대출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가계 대출이 뭐 계속 연내 계속 최고였지만 이번에도 엄청 높아졌고요. 그래서 급여 손실을 그동안에 이 데이터 말고 보통의 제2금융권에 보통 사람들이 저축을 하려 그러면은 1%라도 많은 금리를 얻기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1년 약정, 2년 약정으로 묶어 놓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제2금융권에 묶어 놓은 금액 예적금도 해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대요.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걸 다 자꾸 다 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지금 서민들이 돈이 쓸 데가 없다. 작년에 3월과 비교하게 되면 예적금 해지율이 43%나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비율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들 말은 안 하고 있고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건 감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끝날지는 다들 부정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위기. 이렇게 이커머스가 분명히 앞전에 가속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커머스 속에서도 강한 자만 더 살아남는 저희가 승자 독식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같은 사업이 꼭 살려야 된다. 우리 좋은 소비자들이 좋은 그 소비자와
나눔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동기를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커머스는 더 승자 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 또한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언택트 특수는 없었다. 예. 그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증가가 굉장히 아까 쿠팡 300만 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온라인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여기 보세요. 11번가도 적자, 인터파크도 적자, 모든 홈쇼핑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을 확 줄었다는 거죠. 소비를 이제 줄이기 시작을 했다. 전체적인 실생활용품까지 경제 침체로 들어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승자는 누구냐? 승자 보여드릴게요. 승자 누군가요? 네이버입니다. 쿠팡도 이베이도 아닌 초록창. 이제 모든 것이 초록창이 삼켜버릴 것이다. 얼마 전에는 이 네이버를 뭐라고 표기를 했냐면 녹색 메기가 온다. 메기 아시죠? 민물의 강 포식자 다 먹어치웁니다. 예전에는 경계가 있어요. 유통은 쿠팡과 인터파크가 잘하고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고 SNS는 카카오다.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제일 많은 구독자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지금 더 거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게 뭐냐면 요번에 5월 달에 은행업을 신고했어요. 작년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만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제 네이버는 더 강력합니다. 네이버의 회원 수가 4,200만 명. 한국 국민이면 다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4,200만 명이라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보험과 예적금, 대출 모든 걸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 저희 쇼핑 패턴을 보면 제가 이제 2000이 아울렛이나 이런 브랜드 마켓 안 돌아다닌 지 거의 한 2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진짜 온라인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샵을, 온라인 샵을 갔는데 이젠 다 네이버에서 사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딱 클릭을 하면 강남점에선 얼마, 분당에선 얼마, 대전에선 얼마, 부산 어디에서는 얼마가 쫙 뜨거든요. 그럼 그 모델을 얼마면은 그 브랜드를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더 세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다 어디서 본다? 빅데이터를 가르쳐주는 네이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그동안 네이버 페이를 만들어서 결제를 쉽게 했죠.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에 제가 제 신한통장에 있는 돈을 10만 원만 옮겨도 2,000원씩 막 넣어줬어요. 한동안, 2달 동안. 그 재미로 네이버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결제를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저희의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애터미로 사람들이 신속하게 결제를 하게 주면 저희가 아자페이 이런 것들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맡아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석화 유발 하라리의 신간에 보게 되면 초예측 부의 미래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마존이 결정하는 대로 사야 될지 모른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플랫폼이 정한 대로 거기서 가격 제시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는 이제 승자 독식의 사회가 도래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